오늘의 특강의 주제는 면접이 어려운 진짜 이유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도 많겠죠.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그리고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면접관은 사람이다. 두 번째, 아는 것과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과 말로 표현해내는 게 잘 안 돼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그럼 이 다른 걸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진짜 합격하는 준비법.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안 봐도 물론 한 분 한 분 다 지금 개인적으로 상담을 안 했지만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에서만 맴돌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요즘 스터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스터디의 좋은 점은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너도 못하는구나. 이런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발전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제도 제가 부산대에서 그 특강을 하고 왔는데 마치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맞아요. 스터디를 했는데 자신감이 바닥이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스터디를 하면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한대요.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멘탈이 털린대요. 멘탈이 털리고 한 명씩 이제 지적질을 해준대. 근데 지적질만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지적질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하기 싫어져요. 우리가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가 수학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아니다. 난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 이력서를 막 뿌려요. 이제 점점 눈높이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이력서 막 뿌리다가 아유 나 뽑아주는데 가야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30대, 한 40대가 되면 아유 나 뽑아주는데 가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높이를 낮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년이 크긴 하지만 멀리 보면은 사실 첫 단추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낮추지 말고 차라리 낮추지 말고 스터디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답을 조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라. 그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면접관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맞는 그 습관들에 있어서 꼭 치명적인 거, 면접의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조금 고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엄청 길게 적어줬어요.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말이 빨라지는 것 같다. 자, 말이 빠른 이유는 뭘까요? 이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빨라지는 이유. 실제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특히나 지방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흥분을 했을 때 말이 빨라져요. 그리고 그 외에 공통적인 거는 내가 긴장하고 불안했을 때 말이 빨라집니다. 왜냐?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 평소에 빨라지고 긴장을 많이 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 긴장되는 상황을 계속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해보고, 제일 좋은 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지하철 타면 앞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보고 혼자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자 박도희입니다. 저의 장점은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MBTI가 I이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니라 2인 이상만 내 앞에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너무 두근거려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렵다. 처음 본 사람과. 그럴 때는 거울 속에 있는 내 눈동자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면 생각보다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딱 면접관이 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혹은 나를 보다가 안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하는 사람들도 거울 속에 있는 내 눈, 내 얼굴 말고 내 눈동자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꾹 참고 계속 얘기를 해보잖아요. 진짜 효과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수업 안 듣는데 오늘 이렇게 더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꿀팁 2개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니까 정말 취업을 하고 싶고 또 면접에서 1등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면접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이 어려운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면접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AI라면 그 정해진 공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사람이 보겠다. 근데 진짜 면접관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내가 면접자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생각들이 주관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저를 보고 있지만 만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저를 우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혹은 우와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면접이 어려운 거예요. 뭘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어렵고 한 2-3번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접은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면접관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선호하는 인상과 선호하는 답변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살짝 살펴보자면 면접은 서로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언행을 평가하는 것이 면접이다. 그럼 이제 면접관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답변 준비를 잘해도 현장에 갔을 때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요.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내가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제대로 푸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그 답변을 쓴 걸 가지고 내 말투로 내 몸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2번째,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요 내용들 가득 차 있어. 물론 다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글로 꺼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냅다 그냥 글만 쓰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까 앞에 가장 시급한 문제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왔을 때 응대하는 게 어렵다라고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면접은요, 제가 아무리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 외에 안 알려드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 다 나와요.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모든 답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식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 놓으면 준비하지 않은 답도 잘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가장 저의 수업을 듣고 좋아했던 점이 나도 할 수 있네? 자기소개서 한 줄도 못 썼는데 쌤, 저 다 썼는데요? 저도 되나 봐요. 이 내용이라. 면접에서 너무 그 면자만 들어도 너무 긴장이 되는데 저 면접 빨리 보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논리적으로 내가 질문에 대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모든 답변은 요 구조화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 있어 보여요. 자, 사람이 말할 때 일관성 있어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똑똑하네? 혹은 논리적이네? 그러면 이 꼴 뭐예요? 일을 시켰을 때도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맡겨도 되겠다. 신뢰감이 간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럼 이제 합격한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답에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격 답안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경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이 뒤로 밀려요. 즉, 비슷한 말인데 말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팀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이 섞입니다. 즉, 그래서 네가 장점이 뭔데가 애매모호해져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의 특징이 뭐야?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빠져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너가 그렇게 행동한 기준이 뭔데? 너 왜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걸 안 해요. 이걸 빼놓고 저 답변 합격된 답변입니다 하는, 그리고 시중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합격된 답변 있잖아요. 거기에 봐도 이거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결과보다 느낀 점만 길게 말한다. 결과와 느낀 점은 다릅니다. 자, 이것만 더 연습해 볼게요. 같은 문장 다른 인상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다 같이 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처럼. 자, 시작. 저는 고객의 반복적인 불편을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소리 너무 크고 좋아요. 자, 지금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할 때 앞에 자막이 없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뭐 업무 개선 이렇게 막 이렇게 툭툭툭 되는 게 없잖아요. 키워드가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100%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할 때 이것만 기억해 라고 조금 액센트를 주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럼 이제 면접관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저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오네? 그러면 저 사람 되게 괜찮다고 내가 생각을 하나 보다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저는 고객의 반복적인 불편을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불편, 업무 개선에 포인트를 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고객의 반복적인 불편을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도희입니다. 저는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연결하겠습니다도 소리 크게 안 해도 돼요. 뭐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끝을 올리잖아요.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학년 몇 반. 그래서 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만 좀 더 강조를 해서 말하는 연습. 이게 바로 전달력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